어떤 사람은 기미가 빨리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기미 치료가 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치료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피부명탐정 이상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피부 문제 중 하나죠. 기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히 기미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왜 기미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미란 무엇일까요? 환자분들이 저 얼굴에 기미가 생겼어요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기미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는 기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기미란 얼굴 양측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넓게 생기는 갈색 반을 말합니다. 후천적으로 생기고 길게 가는 만성이고 자주 재발하는 과다 색소 침착증인데요. 네. 일단 모양부터 다시 알아보면 불규칙한 모양으로 넓은 면적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는 없어야 하고요.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겼으면 쭉 진행되는, 그리고 좋아졌다가도 다시 악화됐다가 재발한다는 의미고요. 색소가 과다하게 침착되는 질병입니다. 이에 반해 주근깨는 사이즈가 기미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보면 동그란 점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가까이에서 보면 경계가 다소 불규칙하거나 삐뚤삐뚤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근깨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인 얼굴이나 팔이나 어깨 등에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미라고 오시는 분들의 저는 80% 이상은 흑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그냥 잡티라고도 부릅니다. 흑자는 주근깨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크고, 아까 주근깨는 제가 삐뚤삐뚤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흑자는 동그란 모양이거나 아니면 타원형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흑자, 기미, 주근깨 구별하실 수 있겠죠? 피부과에 가서 당당히 얘기하세요. 저 기미가 아니라 흑자 치료하러 왔어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미가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미는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기미의 주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이 기미가 있을 경우에 본인도 기미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기미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인데요. 임신이나 피임약, 폐경 후에 여성분들 호르몬 대체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변화는 여성에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수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이는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외선 노출인데요. 흔히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기미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외선은 피부에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외부 요인입니다. 따라서 강한 햇볕 아래서 장시간 노출하게 되면 기미를 유발하거나 기존의 기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미 환자에서는 그 중에서도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피부를 자극하는 제품이나 습관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원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피부를 자극하는 화장품이나 세안제, 과도한 스크럽제의 사용은 피부의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의 과도한 생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는 피부에 색소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공장 같은 곳인데요. 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과다하게 생산하면 이제 기미나 다른 색소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너무 열심히 닦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각질 제거, 스크럽, 브러쉬, 전동 클렌저와 같이 피부를 자극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 기능을 이제 약화시켜 가지고 자외선과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는 기미의 발생이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에 관심이 많을수록 기미가 있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에 대한 관심을 좀 낮추시고 최소한의 화장품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 저하증도 기미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체내의 대사율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부족한 경우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피부의 건조함과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는 멜라닌 세포의 활동에도 영향을 줘서 기미의 발생이나 악화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인데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기미의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피부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기미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관리는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기미를 포함한 여러 피부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느낀 기미의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기미 발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만성적인 과자극에 의한 피부 장벽 파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성 과자극이란 너무 많이 문지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기미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 각질층의 두께가 얇아져 있고 기저세포막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과도한 자극은 피부 표면층의 보호층을 손상시켜서 이제 피부 장벽이 약화되는데요. 이는 피부의 수분 손실을 증가시키고 이제 외부 자극의 침투를 용이하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부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색소 침착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기미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피부의 만성적인 과자극 상태를 유발할까요? 사실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자외선 노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안할 때 화장품을 깨끗하게 닦아내야지 하고 사용하는 오일 클렌징이나 클렌징 티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전동 브러쉬라든지 각질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미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보면 멜라닌 세포, 아까 말씀드린 그 색소 공장, 그 공장의 숫자가 증가된 게 아니라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항진돼 가지고 멜라닌 색소 합성이 증가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빨리 돌아가서 색소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인데요. 공장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로 멜라닌 색소를 공급하게 돼서 표피 흑색증이 생긴 게 바로 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피부 위쪽으로만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저세포막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는데 멜라닌 세포가 그 손상된 구멍으로 멜라닌 색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부 진피에도 멜라닌 색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미는 잘 치료가 되고 어떤 기미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부 진피에 들어가 있는 멜라닌 색소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미라고 치료가 동일한 게 아니라 멜라닌 색소의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르게 됩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조직 소견을 알아야 어떻게 치료할지 정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치료에서 이러한 원인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기미의 발생까지 내 피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원인들이 내 피부에 존재하는 각질세포, 혈관, 섬유 아세포를 자극하게 돼서 멜라닌 색소라는 공장에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이 촉진된 결과가 기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각질세포, 혈관, 섬유 아세포를 자극하지 않고 멜라닌 색소만 치료한다면 기미가 잘 치료되겠죠? 레이저가 각질세포, 혈관, 섬유 아세포를 자극하게 된다면 멜라닌 색소를 잘 없앴다고 하더라도 금방 재발하게 됩니다.
기미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미치료로 병원을 방문해 보신 분들이면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기미의 치료가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피부과마다 추천하는 기미치료 방법이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실한 기미치료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주근깨나 잡티, 검버섯 이런 치료법들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환자분에게 맞는 치료의 조합을 찾아주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기미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피부과 전문의인 저의 주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미치료의 방향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과다하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것. 나머지 하나는 손상된 피부의 회복입니다. 먼저 이미 생긴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얕은 표피와 깊은 진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야 피부가 깨끗해지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레이저 토닝이 있습니다. 그 레이저 토닝 받아봐도 효과도 없고 좋아져도 금방 재발한다던데요. 저는 1, 2주 간격으로 레이저 토닝으로 갈색 병변의 주범인 멜라닌 색소를 제거합니다. 기미에서 레이저 토닝의 역할은 표피 가장 아래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랑 그리고 진피에 있는 멜라닌 탐식 세포를 깨트리면 안 되고요. 표피에 있는 각질 세포에 있는 멜라닌 색소랑 멜라닌 세포에 있는 멜라닌 색소만을 파괴해서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레이저 토닝을 수십 번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던데요. 안타깝게도 레이저 토닝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미용실에 가서 명품 가위로 커트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 회사 가위는 나랑 안 맞아. 뭔가 이상하죠? 적절하게 선택된 레이저와 적절하게 선택된 레이저 세팅, 그리고 적절하게 구사된 손의 움직임, 테크닉, 이 합쳐서 나오는 것이 피부과 전문의의 실력입니다.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가위를 바꾸면 안 되고요. 물론 좋은 가위를 쓰는 건 피부과 전문의의 자존심인데요. 가위를 쓰는 미용사를 바꿔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레이저 토닝의 핵심은 가장 비싸고 좋은 레이저, 기미 치료에 있어서 최고의 레이저 세팅, 세 번째는 손의 무브먼트,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소를 제거하는 방법,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두 번째로 환경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표피 가장 아래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정상화시키고 손상된 기저세포막을 복원하는 것인데요. 사실 요즘의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토닝보다는 환경 개선, 기저세포막을 복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멜라닌 색소를 레이저 토닝으로 제거했어도 금방 재발하는 경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보습제가 있습니다. 기미 화장품이나 기미 크림의 핵심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보습제입니다. 피부의 방어벽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보습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기미 치료의 작지만 쉬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오시면 아토피나 민감성 환자분들이 쓰실 수 있는 아토베리어나 제로이드 이런 종류의 보습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그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리적 차단제와 하나는 화학적 차단제입니다. 이제 기미 환자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피부가 민감하시기 때문에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물리적 차단제의 경우에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명을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피부 관리 장비인데요. 바이탈 이온토나 엔바이론 이온자임과 같은 미백 관리 장비와 LDM과 같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광 주사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물광 주사의 주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한 분자당 218개의 물 분자를 끌어들이는 수분 흡수 작용이 있습니다. 피부의 건조를 막으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킴으로써 기미의 악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저는 요즘 가장 핫한 주베룩이나 스컬트라도 기미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컬트라와 주베룩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피부가 튼튼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피부 탄력까지 좋아지니 스컬트라와 주베룩을 기미 치료 환자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기미의 상태와 유형에 따라서 색소 제거에 큰 비중을 둘지 진피 환경 개선에 큰 비중을 둘지 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미가 빨리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기미 치료가 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치료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기미 치료의 난이도는 멜라닌 색소의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멜라닌 색소는 표피에 있을 수도 있고 진피 상부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멜라닌 색소가 표피에 있으면 비교적 치료가 쉽고 진피에 있으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표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들은 레이저 토닝으로 깨트리면 이 표피는 원래 피부 방향으로 턴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깨진 멜라닌 색소들이 피부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 안에 멜라닌 색소가 제거되는 경향이 있어서 치료가 비교적 빠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진피에는 원래 멜라닌 색소가 없는데 진피에 멜라닌 색소가 있다는 것은 기저세포막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혼합형 기미, 진피형 기미라고 표현하는데요. 진피형 기미, 혼합형 기미가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미는 완치는 정말 어렵지만 꾸준히 열심히 치료하면 분명히 호전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빨리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미가 아니라 주근깨나 흑자라면 더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10번의 치료 정도면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기미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유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미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